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재무 행동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재무 행동 장애라는 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쓴다거나 뭐 충동 구매를 한다거나 도박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재무 행동이라는 건강한 게 있잖아요. 네. 써야 될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또 위험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균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를 넘어간다든지 내가 조절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단계 이런 걸 우리가 디스오더라 그러죠. 네. 그런 어떤 장애 부분들을 우리 재무 행동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재무 행동에는 장애에는 돈을 막 내보내버리는 장애가 있고 대신에 또 우리 삶의 질을 피폐하게 하는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질을 피폐하게 한다는 것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 중독이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일 중독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무엇을 잃을까요? 자기의 건강도 잃을 수 있고, 네. 가정도 잃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시 일 중독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하셔야 돼. 나와 일과 가정을 항시 시간을 균등하게 할애를 해야. 그게 아주 멋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되더라도 삶이 어려워지고 핍박해진다. 또 한 가지는 저소비라는 장애가 있어요. 그거는 써야 될 때를 못 쓰는 거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가요. 네.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굶어요. 어때요? 돈은 만들겠죠? 삶이 어때요? 피폐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진짜 돈 많이 모았네, 이야기 하겠죠?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이 부분도 내부에 잘못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도 치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네. 저희가 이 돈에 대한 마음 네 가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더하기, 버는 거, 그리고 쓰는 거. 빼기, 쓰는 거, 곱하기, 불리고 나누는 걸 배워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문제인데, 돈을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우리 세 분에게 미리 돈을 모으고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봤거든요. 네. 한 분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충동 구매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서 월급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평소에는 돈 쓰고 싶은 마음을 참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간 모은 걸 충동 구매로 어느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거든요. 네, 충동 구매가 걱정이시래요. 네.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혼자의 문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내면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본성이라는 게 쉽고 편하고 생각하기 싫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행동이 나도 모르게 이제 나가는 부분이죠. 그 충동 구매는 가장 근원적으로 보면 예. 두 가지에서 기인을 해요.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인식이 차이예요. 미래가 아주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소득이 계속 증대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손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쏙 나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미래에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해요. 어때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못 나가게 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인식 차이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행동이 나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 또 있어요. 계속 나를 충동 구매할 수 하도록 만드는 환경이 어떤 거예요? 어디 가면 계속 사라 그러고 TV를 보면 하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 돌 곳이 없어요. 눈 돌 곳이. 그런 환경 속에서 정보가 노출되다 보면 또 우리가 보이지 않게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충동 구매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욕구지만 그것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는 꼭 필요한 돈을 준비가 해야 되고 키워야 되는데 그때 충동적으로 살다가는 결국 나중에 무슨 문제가 올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충동 구매를
우리가 없애려 그러면 네. 첫 번째로 계획하고 쓰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을 계획하고 쓰는 부분만 습관이 된다면 그때부터 충동구매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는 것을 계획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쓰지 마는 게 아니라 쓸 것을 한 달 동안 쓸 것을 미리 계획하고 그대로 쓰는 습관 이걸 키우시는 게 제일 훌륭한 방법이에요. 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박사님과 얘기해보니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너무 많다면 과소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 분의 고민, 과소비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소비요? 과소비가 뭐죠? 과하게 쓰는 거죠. 과하게 쓰는 거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왜 과소비를 하게 되는지를 봐야 되죠. 그것도 똑같은 미래에 대한 인식도 작용하지만 그건 환경적인 요인이 엄청나게 작용해요. 자, 1+1이 뭐죠? 그게 왜 굳이 1+1이 필요해요? 1+1을 하게 되면 또 뭐가 더 커져야 돼요? 소비가 커지. 소비가 커질 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커져야 될 거고 다 커져야 돼요. 저장을 해야 돼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심리적인 거잖아요. 미래에 꼭 필요할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많이 사놓으면 할인해 줄게. 근데 집에 저장해 놓고 안 쓰잖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심리적인 마케팅의 방법인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음식을 하더라도 그때 재료를 사서 바로 해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막 채워놔가지고 안 먹기도 하고 냉장고를 열면 우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는 쇼핑을 하더라도 쇼핑 리스트를 만들고 그때그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건강한 삶이에요, 그게. 아까처럼 게으른 속성에 따라가려고 그러면 막 챙겨놓고 빨리 하고 막 쉽게 살려고 그러면 전부 돈이 새어버려요. 근데 그게 진정으로 건강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두 개를 사겠다고 두 개를 사면 가소비가 아니죠. 네. 처음에 하나를 사겠다 해놓고 가서 세 개를 사오면 가소비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라는 것도 무조건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실천만 한다면 치료가 되는 거죠.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짠돌이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요. 저도 돈이 많으면 쓸 텐데 아직 돈을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 자신에게도 돈을 잘 안 쓰게 돼요. 돈을 많이 쓴 날은 죄책감이 느껴지고요. 네, 세 번째 분의 고민. 첫 번째 분은 충동 구매였고 두 번째 분은 과소비였는데 정반대네. 정반대가 나왔어요. 저소비예요. 쓰는 것을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신대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은 미래가 참 두려우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안 쓰면 왜 저렇게 짠돌이냐 네. 비난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심리 내면에 들어가면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걱정이 되는 거죠. 막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많은 돈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 소득이 작아요. 남편 벌어오는 것도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못 쓰죠. 오히려 이런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비난하게 되죠. 그랬을 때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를 시켜줄 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불안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가 더 중요해요. 네. 미래에 내가 필요한 돈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끝나는 것을 자기는 한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야. 그럼 그 5천만 원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이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재무적인 목표를 탁탁탁 씌워두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시키게 되면 어때요? 아, 이것도 이제 준비됐네? 이것도 준비됐네? 다 됐네?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안정감을 느끼겠죠? 그럼 그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동구매 가소비의 정반대라는 것은 한쪽은 너무나 낙관적이고 이쪽이지만 한쪽은 너무 불안. 이 심리 내면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이 잘못됐다 막 이런 것들은 드러나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 이면에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발현되는 행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잡으려고 가소비 못하고 충동이 못하도록 손을 묶어두면 되나요? 도박 못하게 한다고 손을 묶어두면요 발로 하요. 그런 것처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마음들이 행위를 일으키는 거예요. 배짱이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배짱이 짓을 하는 거예요. 도박꾼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나쁜 속성들을 제거를 시킬 때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비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불안에 대한 염려, 걱정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충동이나 가소비는 미래에 너무 낙관적이고 그런 부분이 기인하니 결국은 둘 다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겠죠. 네. 낙관적이고 긍정적이 보는 순간에 또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항시 대비를 하면 준비하게 될 것이고 이쪽은 너무 염려하지 않는, 너무 크게 보지 않는 또 균형을 잡는 게 더 필요하겠죠. 네. 네, 오늘 이 시간 세 분의 재무행동 고민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이 아주 명쾌한 솔루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